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소식은 사이비 종교 규제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장소는요, 국회 대강당이고요. 11월 18일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가 나와서 사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여신도 성폭행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교주가요, 징역 17년,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가 최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유대연이라고 하죠, 이사장 진용식 목사님이 계신데, 이곳에서 사이비 종교 규제 입법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목됩니다. 지금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고요. 또 진용식 목사님, 그리고 고강종, 서영국, 이덕순 목사님, 박형민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2024년 11월 18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국회의사당 대강당에서 열리는데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와 세계기독교 이단 대책협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청회에는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도 하죠, 허경영 한울공 피해자, 또 통일교 한농복교회, 은혜로교회 피해자 등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로 분류한 단체의 피해자들이 대거 나서서 피해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대현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요, 기자와 저와의 통화에서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피해자들은 혼자서 온몸으로 그 피해들을 버티고 이겨내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쳐보지만 고소 고발도 당하고, 또 이단 사이비에 인생을 걸다가 나와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역부족 상태에 지쳐만 가고 있다라고 지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진 목사는요, 유대연은 각 사이비 종교 피해자 단체와 함께 심각한 피해 상황을 다시 알리고 국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결론적으로 국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이비 종교 규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각 피해자들의 사례를 발표하는 등 공청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돕고 이런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법적으로 국가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유대연은 이번 공청회에서요, 사이비 종교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이비 종교 규제법 사례에 대한 발표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대연은요, 사이비 종교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이 일을 힘을 합쳐서 대표 발의를 할 계획이라면서요,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지금 호소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이비 종교 규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학자, 법률가의 제언도 있을 거고요. 사이비 종교 규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낭동, 성명서 낭독, 그리고 참여 국회의원들의 축사 및 지지 발언, 그리고 국회의사당 인근 야외에서 사이비 종교 규탄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규제 입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종교를 믿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입니다. 따라서 바꿔 얘기해서 어떤 종교가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될 대한민국 시민의 행복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건강한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고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국가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JMS 같은 성폭력 피해자가 JMS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설립자로 장시간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 이건 대한민국 건강한 시민으로서 결코 그냥 좌시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